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에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100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놓고 그 권한대행을 다시 재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집단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법 위반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부분을 집중을 하냐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수준까지, 마비가 전망되는 수준까지 가야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전에 6명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임명을 해야 혹시라도 한 명이 거리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심리를 전개할 수 있지 않냐. 요 논리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중대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2명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2명을 임명했으니까 중대하지 않네? 그러면 지금도 그 한덕수 총리가 돌아왔어요. 네. 지금 8명 체제예요. 이 8명 체제에서는 1명 더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그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가 되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중대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지금 가능한 상황 아니냐, 8인 체제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정중 변호사님께는 요 발언 한번 듣고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해볼게요. 우원식 국회의장도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 어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 어떤 답변했는지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권한대행님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미 내린 상태에서 한 총리는 더 이상 대립 없이 통합으로 가도록 본인부터 노력하겠다 이런 일성을 밝히기도 했는데 정중 변호사님, 이게 지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임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아까 전에 속보 나왔지 않습니까? 한덕수 지금 총리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복귀 일성으로 좌도 우도 없다.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된다.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닫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게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렸으면 국가기관에서 그거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지금 탄핵 결정문에서도 그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지금 하실 일은 지금 우리 국법 질서 그리고 각 기관들에서 하는 것들이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요, 최상목 부총리 탄핵 추진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까지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끝내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강행할 태세인데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열려서는 안 됩니다.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충고 하나 덧붙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 스코어를 보면요.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 소추 가운데 결론이 나온 게 9건, 모두 다 기각. 자, 이 부분을 두고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나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그것이 중대한 짓까지도 국회가 판단을 해서 소추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 중대하다는 여부는 이게 애매한 개념이니까 미처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항변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9번을 매번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실패한 게 아니고 네. 고의적으로 중대하지도 않은 걸 탄핵 소추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탄핵이라는 거는 우리가 헌법이 가지고 있는 삼권 분립의 예외거든요. 이런 그 더 중요한 가치, 삼권 분립에서 그래도 그게 어쩔 수 없이 탄핵돼야 되는 그런 소추돼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쓰라고 일종의 비상적인 권한을 준 거예요, 국회한테. 네네. 근데 그 비상적인 권한을 상시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내용도 헌법재판소로부터 전혀 이거 인용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국회가 내란 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안이 중대해서 어떻게 보면 파면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 탄핵이라는 절차인데 직무정지되는 바람에 오히려 국정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 지금 일단 그 김부겸 전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참 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국민이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이 뼈아프고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어떤 그 자성론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뭐 국회에서 이제 너무 심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모든 작용은 어떤 작용과 반작용이 점점 정증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통령도 지금 뭐 거부권을 엄청 많이 행사했고요. 그래서 상호 쌍방 책임이라고 하지 이게 국회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